내년 총선을 5달 앞두고 부산도 공천 불가리 요구가 높지만 글쎄요, 현재로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혁신을 앞세운 인적 쇄신, 인재 영입의 필요성만 대두될 뿐 부산 현역 의원들의 변화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선이 많은 부산민주당은 현역 물갈이 요구에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중앙당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 하위 20%에 든 의원들에 대해선 공천 평가 시 감점이 이루어지겠지만 6명인 부산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엔 현재 공천 경쟁을 벌일 만한 도전자조차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인재 영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는 현직 차관급 인사 3명 정도가 부산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어 경쟁력이 약한 일부 원외 지역위원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인재 영입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중앙당에서 공천 작업을 진행하죠. 반대로 현역 물갈이 요구에 부산 한국당 의원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당 내부에서도 중진 물갈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영남권, 서울 강남 3구 등 3선 이상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에서 용퇴를 하시든가 수도권 험지에서 출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현역 의원들 중 대다수가 3선 이상이지만 김무성 의원을 제외하면 불출마 기류는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진 물갈이 요구에 사선 김정훈 의원은 반박 성명을 내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의 시스템 위에서 제도적으로 만들어지면 그건 그에 따르면 되는 거지 뭐. 어떻게 누가 나가라 나가지 마라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다 유권자가 판단하는 문제고 우리. 하지만 부산 한국당의 경우 인적 쇄신에 대한 외부 압박이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현역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부산 민주당은 다음 달 부산 선대위 발족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 한국당은 내년 초가 돼야 총선 움직임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지난 8년 동안 부울경 상장 기업의 수가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총액도 2조 원 감소했는데 조선,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 업종의 부진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은주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상장사는 모두 194개로 8년 전보다 오히려 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상장사는 1,900여 개에서 2,200여 개로 늘었습니다. 또 전체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500조 원 가까이 는 동안 부울경의 시가총액은 2조 원 가까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역 주력 업종인 제조업 분야의 시가총액과 비중이 모두 주는 등 경쟁력이 약화된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주력 산업인 기계장비, 조선 등 전통적 제조업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주식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IT, 바이오 산업 기반도 취약하여 부울경 시가총액이 답보 상태라고 보입니다. 부울경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년 새 4.7%에서 3.2%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에도 부울경 기업들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2013년 이후 이어진 생산 감소세가 올해 상반기 7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지역 협력업체들의 실적 반영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일부 자동차 산업의 파업 사태 등의 영향으로 업계 전방위적인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 국내 반도체 업황의 개선 정도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스마트 항만, 쉽게 말해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 항만을 운영하는 건데요. 항만 연관산업 종사자는 생존이 걸린 문제죠. 스마트 항만 분야의 세계 최고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임선은 기자입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이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오가는 초대형 항만입니다. 급변하는 물류 환경이
부산항의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각 분야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물류 환경의 변화를 주도하는 의제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 항만입니다. 스마트 항만,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 무인으로 동작하며 컨테이너를 하역하고 이 컨테이너를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각종 정보를 분석해 주는 겁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항만의 능력을 최적화한다는 취지지만 항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부산에 모인 스마트 항만 분야 최고 전문가들은 자동화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만 골몰해선 안 된다는 의외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Technology is certainly important, but what we're really doing is that we're changing the business and the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technology as we move forward. 무조건 사람을 줄이는 게 능사가 아니란 취지의 얘기도 나옵니다. Although I'm pragmatic, it doesn't seem that automation increased throughput by such a significant factor so far. 지난해 항만운송노동연구원은 부산 신항에 무인 자동화가 도입될 경우 터미널 현장 노동자의 88%가 일자리를 잃을 거란 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어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여집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을 읽어드립니다. 먼저 부산일보 보시죠. 내일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지만 지역 최대 현안이자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동남권 관문공항 문제에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우려를 톱기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검증 논의는 7월 이후 4개월째 제자리 걸음인데 청와대가 총리실 논의 과정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만간 여야 지역 정치권이 신속한 총리실 검증을 위해 공동 전담팀을 구성해 공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이달 말로 예정된 가운데 해운대구 아세안 문화원 전시장에 캄보디아 국기가 잘못 표시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2층 상설 전시장 벽면에 표시된 캄보디아 국기 속 앙코르와트 문양이 실제 국기 모습과 다르게 표기돼 있는데 이 캄보디아에서 온 특별 정상회의 준비 사절단이 이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상회의 참석 국가에게 외교적 결례가 없도록 행사 전까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영남권 중진과 광역단체장 출신 의원 등을 지목해 험지 출마를 공식 요구했다는 내용 머릿기사로 전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김태호, 홍준표 전 지사와 서병수 전 시장은 물론 부울경 3선 이상 중진 10명도 재출마 여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정신질환 진료비가 사상 처음 4천억 원을 돌파했고 정신질환자도 매년 증가하지만 이들을 치료 관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모두 22만 6,900여 명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고 진료비 지출 총액도 4,157억 원으로 같은 기간 7%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부산은 빠른 고령화로 60, 70대 환자가 가장 많았는데 부산의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 분야 치료 인력수가 30.2명으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절기답게 밤새 북쪽에서 한기가 밀려와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부산과 양산, 울산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경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남 서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 이 한파주의보는 해제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0도, 울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처럼 아침과 저녁엔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도 낮 동안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기온이 약간 오르긴 하겠지만 수능일을 전후해서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선용품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계 선용품 협회 총회가 오늘 오전 10시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오늘 열릴 총회에는 회원국 대표단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선용품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정보를 나누게 됩니다. 선용품은 선박 운항 과정에서 필요한 식품과 생활용품, 기자재 등을 말합니다. 제4회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부산 시민공원 다솜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전시회에는 지역 우수상품관과 고객체험관, 먹거리 장터 등 80개 전시관이 마련돼 시골 장터 같은 분위기를 물씬 풍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축하 공연과 전통시장 가요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고려시대부터 열렸던 불교 문화축전인 2019 팔관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주요 기관장과 신도 등 천여 명이 참석해 나라의 번영과 화합을 기원하는 호국기원 법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한국전쟁 직후 해외로 유출됐다 최근 미국 경매시장에서 구입한 불화, 신중도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화음을 맞춰 노래를 한다. 언뜻 불가능해 보이지만 4년째 노래를 통해 감동을 주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장애 아동들로 구성된 아이소리 앙상블인데요. 이번 정기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주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합창단을 류재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깜찍한 율동과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의 눈빛엔 진지함이 가득합니다. 옆 친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겉보기엔 일반 소년소녀 합창단과 다를 바 없지만 인공 달팽이관이나 보청기와 같은 청각 보조기를 통해 소리를 듣는 청각장애 아동으로 구성된 아이소리 앙상블 합창단입니다. 지난 2016년 세계 최초로 창단해 올해로 4년째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아웃 아이들이 합창단을 통해서 음악 교육을 받고 자신감이 더 생겼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장애인식 개선을 하는 그런 활동들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희망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편견 없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즐겁게 노래하는 아이들이 파란 나라의 요정에 잃어버린 희망을 함께 찾아간다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3번의 무대로 나뉘어 파란 나라와 카레, 알라딘 OST 등 대중에게 친숙한 노래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노래할 때 기분이 좋아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도 2배로 커지는 것 같아요. 공연을 계속 연습하면서 1년 동안 다투고 그랬지만 그래도 연습하고 있어요. 특히 뮤지컬 배우 박소담과 테너 김한이 합창단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꾸밉니다. 합창단은 관객들이 웃음 짓고 행복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매주 금요일 아침 한 주간 부산의 누리꾼들이 픽했던 부산의 SNS 이슈를 키워드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산의 이야기를 팟캐스트로 담고 있는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051 FM의 우피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횡단보도 흡연이네요. 횡단보도에서는 당연히 흡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이죠. 앞으로 부산의 횡단보도 5m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앞으로 5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횡단보도는 정말 좁은 지역에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접 흡연에 노출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죠. 댓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시행에 좀 의문을 품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큰 버스 정류장에서 흡연하는 거 뻔히 봐도 단속을 잘 안 하는데 시청역이든 서면역이든 시행한다고 말하고 단속은 하지 않으면서 무슨 단속 타령이야처럼 이미 금년 전체에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과 도요철도 출입구 앞도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꼬집는 댓글이 많이 보였고요. 또 예전에 어떤 아저씨가 너무 대놓고 피길래 신고하려고 담당 부서에 전화했더니 잡아놓고 있으래. 이름 나이 신성도 물어보래 장난치나 같이 포도한 뱉어서 직접 신고를 했지만 어이없는 담당 부서의 대응을 경험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제대로 된 단속과 시행이 없다면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겠죠. 네.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부산 여행 댄스인데요. 이게 뭔가요? 춤 이름인가요? 네, 이따 어떤 춤인지 한번 영상을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참 귀여우면서도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부산의 명절을 배경으로 팔을 흔드는 아주 간단한 춤이라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거 나오는 장소마다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춤을 추지 했다라는 댓글에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네, 춤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민망함을 견뎌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군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문 3개 버스인데요. 문 3개 버스가 부산에 도입이 됐죠. 네, 맞습니다. 혼잡한 버스에서 내릴 때 내리는 문이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드디어 부산에도 문이 3개인 초대형 저상버스가 도입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소식인 것 같아요. 우선 출퇴근 시간에 이용이 많은 노선에 투입이 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20번과 24번, 27번에 우선 투입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반가움을, 또 혼잡한 노선이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시민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많은 댓글들 중에서 버스를 늘린 게 아니라 길이를 늘렸네 라는 댓글이 재미있으면서도 뼈가 당긴 댓글이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네요. 시민들은 길이와 버스 대수 모두 늘어나기를 바라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이번 주 SNS를 달궜던 부산의 이슈, 부산 공동체 라디오 051 FM의 우피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부산지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부순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2시쯤 부산지구 가야동에서 도로에 주차된 차량 9대의 사이드미러를 부순 뒤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5부 재판부는 불륜을 의심해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새벽 시간 부산지구 계금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 64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방에 있던 둔기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둔기를 휘두른 행위로 살인 의도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금융재테크 종합박람회인 2019 부산 머니쇼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백스코 제2전 시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BIFC 입주 금융 관련 공기업 15곳과 은행, 재테크, 부동산 관련 기업 등 75업체가 245개의 부스를 차려놓고 금융과 재테크 관련 정보를 관객들에게 제공합니다. 행사 기간 동안 금융과 재테크, 부동산, 증권 관련 세미나와 금융공기업 채용 설명회 등도 개최되고 세계화폐박물관이 주관하는 화폐로 떠나는 세계여행 특별전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개고기 판매가 금지된 구포 가축시장에서 개고기를 판매했다는 부산 MBC 보도와 관련해 관할 지자체가 해당 업소에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북구청은 보도 이후 논란이 된 구포시장 A 탕제원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개고기를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곧바로 1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고기 추가 판매 시 개고기 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지급한 생활 안정 자금을 회수하는 등 강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와 북구청은 지난 7월부터 상인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개고기를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인들에게 매월 31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를 추진합니다.
부산시는 동아대병원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주축으로 올해 말까지 유치 과제를 다듬어 유치를 위한 행정력과 지역 정치력 결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높은 만큼 국립심뇌혈관센터 유치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운동단체연대는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기간 열리는 부산시 행정사무감사 의제에 대한 제안과 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운동단체연대는 민자 유료도로의 적정한 통행료 지원과 조망권 사유화 규제 대책,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대책 마련 등 22가지 사안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 입동입니다. 절기답게 밤새 북쪽에서 한기가 밀려와서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졌고요. 부산과 양산, 울산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추며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경남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고요.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남 서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껑충 올라 이 한파주의보는 해제되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20도, 울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오늘처럼 아침과 저녁엔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도 낮 동안 활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겠지만 밤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기온이 약간 오르긴 하겠지만 수능일을 전후해서는 다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